현조 법현 스님의 말법시대에 꼭 필요한 수행 영불 관음주송 출판 기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르지 않으며 새끼고 공이고 새끼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산지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바람일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음으로 두려움이 없어서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대로 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바라 승나제 모지사과 아제 바라 승나제 모지사과 아제 바라 승나제 모지사과.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조 법현 스님의 관음주송 출판 기념회에 오신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BBS 울산 불교방송 아나운서 김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시며 말법시대에 꼭 필요한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마음이 따뜻하게 되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건강한 사회를 형성하는 데 온기를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 행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스님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조 법현 스님의 은사님이신 이릉당 지성 대종사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구 은적사 주지 소감 원일 스님 자리하셨습니다. 굴종사 주지 현진 스님 오셨습니다. 성호 스님 오셨습니다. 해각 스님 오셨습니다. 태호 스님 오셨습니다. 호상 스님 오셨습니다. 성호 스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현도 스님 와주셨습니다. 네, 또 영덕 기원정사 조지시죠. 문화공양주 장영 스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동국대 YG 캠퍼스 불교문화대학원 불교풍수문화학과 박정곤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현조 법현 스님의 연세대학교 동문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 울산지회 회장 신면주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전 울산도시공사 사장이시고 울산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는 서민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전 국정원 울산지부장과 현 가나교역 대표로 계시는 김홍준님 자리하셨습니다. 전 남부청장 김진균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유니씨 울산방송 송장선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문화예술기획 마루스포트 이유동 대표님 참석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 울산시장 정책특별보좌관 김형근님 자리해주셨습니다. 판도기업 대표 이성근님 자리하셨습니다. 눈에띄는 안경원 대표 김종덕님 자리해주셨습니다. 또 한국수자원공사 김창현님 자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스님의 책 서문을 작성해주신 분이죠. 김인순님 자리하셨습니다. 또 연세대 공문 총무 정화택님도 자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박수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오늘의 주인공 바로 울산 금강사 조지 현조 법현 스님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밖에도 많은 내빈들께서 참석해 주셨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큰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혼자서 신도를 하고 네. 끝나서 신도하고 네. 누굴까지 하고 네. 소개해 주세요. 아, 네, 좋습니다. 지금 우리 대종사님께서 저희 이렇게 신도분들을 또 생각해 주십니다. 얼마나 이렇게 따뜻한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성 대종사님께서 방금 언급해 주신 우리 은적사 신도분들. 네, 그리고 우리 우르벨라님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 아닙니까? 아, 아니십니까? 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사실 모든 분들이 다 내빈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네. 네, 그리고 이어서 오늘 행사를 격려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꼭 오고 싶어 하셨지만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신 분들께서 따뜻한 말씀을 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현조 법현 스님과 인연이 있는 분들로 먼저 처음 영상 메시지를 전해주신 분은 강맥을 전수해주신 범어사 여천 무비 큰 스님이십니다. 무비 큰 스님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을 역임하시고 평생을 경전 연구에만 바친 우리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대강백이십니다. 부처님 당시 마하가석 존자로부터 안한존자, 중국의 보리달마에서 33조사 6조 해능대사까지 고려의 보호국사, 조선의 서산 휴정대사, 근대의 경허선사, 하남 탄어 스님으로 이어지고 있는 무비 스님은 제18대 그리고 현조 법현 스님은 제19대로 법맥과 강맥을 이어받았습니다. 법호를
율맥과 동일하게 영리할 현의 비출조 부처님 법을 슬기롭게 깨닫고 그 지혜의 빛으로 중생을 밝히라는 의미로 현조로 법호를 주셨습니다. 또 율맥을 주신 지훈 스님, 통도사 율주 덕문 스님, 동국대 지도교수 김종두 해명 교수님, 박강호님, KBS 아나운서 정용실님, 울산 남구 출신이신 영화배우 정희태님 등 총 7분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축하 메시지 지금 바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현조 보편 스님께서 평생 관음송을 많이 하고 그것으로 수행 삼아 살았고 또 그것으로서 또 이론적으로도 정립을 해가지고 관음주송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아주 모처럼 좋은 책을 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출판 기념법회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인연 있는 모든 분들이 와서 축하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몸으로 관음주송을 여러 해 동안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그 영험을 많이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의 영험록도 많이 수집을 해서 이렇게 책으로 정리했으니까 아주 좋은 그 출판 기념법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관세음보살에 대한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연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인가? 물론 현조 보편 스님의 전공이지만은 그래도 내가 축하하는 입장에서 내가 알고 있는 관세음보살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기심정 내 공양 재앙의 세월이 온다 하여도 내게는 두려움이 이미 없도다. 님의 눈 어느 때고 나를 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이미 없도다. 멸망의 세상이 된다 하여도 내게는 근심 걱정이 이미 없도다. 님의 귀 어딜 가나 나를 들으시니 내게는 근심 걱정이 이미 없도다. 관세음보살님은 내 음성 다 들어주시고 내 모습 낱낱이 살펴주시는 나 이제 엎드려 관세음 자비하신 어머니여 원함나니 자비시여 이 도량에도 밝아오사 저희들의 작은 공양을 받아주소서. 하 맑아라 저 눈빛이여 연꽃 같은 저 눈망울이여 초성달로 떠있는가 감청색 빛나는 눈썹이시여 머리 뒤 둥근 광면 금빛으로 눈부시고 그 빛 속 수놓은 듯 찬란한 구슬 광명이여 몸으로 지은업장 참여하며 나 이제 당신께 귀하오니 원합니다. 그림없는 하늘 눈으로 저희들의 모습을 밝게 살피사 바른 귀 바른 참회 되게 하소서. 관세음보살 멸업장지는 옴 아르는께 사바 옴 아르는께 사바 옴 아르는께 사바. 제가 평소에 관세음보살님을 존경하고 또 좋아하고 해서 이 관세음이라고 하는 관음 예문을 수십만 권을 찍어서 이렇게 법공양 올린 지가 벌써 아주 여러 해 됐습니다. 20년이 더 넘었는데 오늘 마침 관음주송 출판 기념법회 하려고 나하고 인연이 이렇게 됐으니까 일단 관세음보살님을 선양하는 뜻에서 높이 함께 찬양하고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읽혀져서 관세음보살에 대한 올바른 신앙과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출판기념법회 축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현 스님께서
이 박사학위 논문을 가져오시네요. 저하고 인연은 제 정계 제자입니다.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 한국 간음신학 영음 사례 연구네요. 보통 이런 그 영음 사례를 박사학위 논문 받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자기 본인이 체험하지 않고는 이런 박사학위 논문이 나오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요즘 이제 그 말법 시대라고 하는데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과학 시대에도. 그런데 이제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게 기도나 부처님 공양 올리고 또 이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염송하거나 이런 게 있죠. 특히 이제 기도 영험이라는 거는 도저히 사람의 차원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이제 삼국 유사라든지 옛날 고전에 있는 걸 다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분류를 하고, 그리고 또 본인이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해서 기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냥 이게 그냥 학자의 소견으로서가 아니라 실제 자기의 본인의 체험을 근거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이제 박사학위 논문 출판 기념에 축하하는 자리인데, 그렇죠? 여러분들도 혹시 잘 안 풀리고 이러면은 한번 이 법현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아마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를 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요, 무비 스님에게 정강도 받았고, 저에게 이제 계도 정계를 받았고, 하여튼 훌륭한 제자입니다. 이래 박사학위 논문이 나왔다는 건 너무 대단한 일이고, 고마운 일이고, 예,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되는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을 하나 제시했으니까 굉장히 소중한, 그런 논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번 축하하네요. 네. 다음에 또, 네. 보이시죠? 출판 기념 법회를 엽니다. 현조 법현스님, 말법시대에 꼭 필요한 수행 연불, 간음주송이입니다. 연불이라는 건, 염자는 기억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연불수행이에요. 이 연불수행에는 뭐가 들어가는,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앙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출판 기념 법회를 엽니다. 예, 2025년 4월 4일 오후 3시부터 했고요. 장소는 울산광역시 남구 정동로 84번지네요. 예, 후원은 연세대학교 동문회에서 후원을 하고 있네요. 일단 좋습니다. 축하드려요. 내가 이렇게 저 제자를 위해서 강구할 줄 꿈에도 몰랐네. 좋습니다. 예, 축하드리고, 이제 기도 영험도 봤으니까 깨달음까지 얻으면 더 좋겠네요. 예.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법현 스님께서 지금까지 애를 많이 쓰셔서 한국 관음신앙 영음사례 연구라는 박사학위 논문을 이렇게 2년 맺게 됐고요. 그리고 이 논문을 가지고 관음주송이라고 하는 이러한 소중한 책이 또 발간이 되고, 이제 4월 달에 또 공정법회를 이렇게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법현 스님께서는 통도사 유론의 학인으로 이렇게 정진을 하실 때 여법여율하게 열심히 정진하셨던 그런 모습들이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이 수행과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고 관음신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하시고 이렇게 학위 논문을 인연 맺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특히나 이 신앙 형태를 가지고 논문을 쓰는 이런 일들은 쉽지 않은 일인데 그동안에 애를 많이 쓰셔서 이렇게 좋은 논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연구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영험으로서 이렇게 또 드러나고 이루어지기는 정말 쉽지 않은 인연인데 오늘 이렇게 이제 그런 체험까지도 이렇게 많이 접할 수 있는 축하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법현스님께서 지금까지 연구하시고 또 체득하신 그런 부분들을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널리 베풀어 주셨으면 참으로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먼저 현조 법현스님의 책 출간회를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현스님은 관음신앙을 철저하게 수행했던 신봉자이시고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학문적 토대를 바탕으로 이론 체계를 확립해서 한국 불교의 관음신앙자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고자 열심히 노력한 분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불교는 교학으로는 화엄교학, 신행으로는 법화신행의 관음신앙이 위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관음신앙은 다양한 많은 영음 사례들이 있는데 이러한 영음 사례들도 법현스님은 아주 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불자들에게 이 책이 굉장히 큰 모범이 되고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올곧은 방향타 같은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영험을 또 얻고 기도 공덕을 받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 앞으로도 이를 바탕으로 해서 법현스님께서 열심히 대외 활동과 더불어서 학문 연구 또한 후학 양성이라고 하는 많은 좋은 일들을 열심히 하셨으면 하길 바람드리고 다시 한번 법현스님의 책 출간회를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황해도 은율군수 박광호입니다. 먼저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법현스님, 우리 또 박규회 법현스님의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와 또 법현스님은 사관학교에서 동문 수학했던 동기생입니다. 우리 법현스님은 또 대의 예편하신 다음에 또 이 불교에 입문하셔서 또 이렇게 지금 동국대학교에서 또 철학 박사 학위를 받으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리 법현스님께서 이번에 책을 쓰신 관음주성은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종교의 이 몸짓 또 우리 이 수행하는 방법 또는 이런 각종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종교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응집시키는 모든 것을 마음과 또 기도하는 모든 것이 아우러져서 이 관음주성이라는 결과로 나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법현스님의 출판 기념회를 축하드리고 아울러 우리 또 많은 불자님들의 또 이 부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법현스님의 출판 기념회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아나운서 정용실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 법현스님의 관음주송 책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부제를 보니까 말법 시대에 꼭 필요한 수행연불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셨던데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 말이라는 것은
이 언어를 넘어서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고요. 말은 정말 힘이 있구나 그런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스님의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비슷한 걸 또 느꼈죠. 부처님의 말을 저희가 지금 와서 다 알아듣고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연불 수행을 하면서 그 언어, 그 뒤에 있는 진정한 그 마음은 좀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수행연불의 체험 속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실제적으로 그것들이 적혀 있어서 참 이 책은 힘이 있는 책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요즘에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시대인데요. 많은 불자들에게 이 책이 힘을 줄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스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 정희태입니다. 법현 스님의 저서인 말법 시대에 꼭 필요한 수행연불 관음주송을 읽고 저도 정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도 촬영을 하거나 촬영 전에 긴장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소개한 관음주송을 실천하고 나서부터는 대사도 좀 잘 외워지고 그리고 실수를 하는 경우도 줄어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음의 안정을 갖기 위해서 명상이나 기도처를 찾아다녔지만 바쁜 일정 때문에 제대로 실천하는 경우가 없었는데요. 이 책에서 소개한 관음주송은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수행법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운전할 때, 설거지할 때, 그리고 운동할 때, 심지어는 샤워를 하거나 밥을 씹을 때도 속으로 관세음 보살을 염송할 수 있는 수행법이라고 하니까 요즘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그리고 정말 실용적인 수행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원을 이루고 그리고 건강을 지키고 심지어 나아가 극락왕생까지 할 수 있다고 하니 한번 믿고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네, 저는 이 책 진심으로 추천드립니다. 법현 스님 좋은 가르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 메시지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김두경 울산광역시장님, 육군 참모총장대장 고창준님, 66 보병사단장 강태구 준장님, 75 보병사단장 유정일 준장님 등 많은 분들께서 축전과 화환으로 우리 법현 스님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내빈 소개 한 분 더 해드리고 싶은데요. 아이유난과 윤영선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계시는 내빈분들의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불교 조계종 전 원로위원이시고 현조 법현 스님의 은사님이신 이릉당 지성 대종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느 한 젊은이가 인생의 삶에 대한 고뇌에 차서 이곳저곳 이절저절 나가서는 태고종 천태종으로 방황하다가 마침내 팔공산 동화사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기 어렵다는 조계종의 행자 생활을 잘 극복하고 조계종 삼위승 예비 승려가 되어 4년 동안 경전과 기초생활을 익히다가 또한 비구성이 되어서 전국 많은 사찰로 참선
수행을 하다가 또 자기가 느낀 바가 있어 계율학을 공부하겠다고 해서 통도사 유련에 들어가서 2년 동안 계율학을 공부하고 마쳤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게 상자가 되었던 오늘 이 자리를 주관한 우리 법현 스님이었습니다. 제 상자지만은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수행하고 사이에서 약간 모든 경험을 했지만은 절에 들어와서 행자생활이라는 것은 밥 짓는 법, 반찬 만드는 법, 청소하고 또 습일에 대해서 염불 익히고 절에서 생활하는 기본 아주 제일 일꾼들이 하는 그런 일, 청소하고 밥하고 이렇게 그 살림살이하고 염불 예우고 또 불공하는 것, 또 제사 지내는 법 이런 것을 6개월 동안 그 행자생활 과정에서 그거를 다 했다는 것은 어지간한 자기의 그 결단이 아니면은 저거서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것을 무난히 극복해서 저는 삼위계를 받아서 예비승이 되었고 또 비구계를 받아서 대한불교조계종 당당한 비구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년 동안 전국 사찰을 다니면서 선방에서 명상도 하고 참선도 해서 하고 자기가 또 이렇게 느낀 바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현대사회는 참선만, 연불만 그리고 우리 불교 경전만 공부해서는 사회와 소통하는데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동국대학에 들어가서 또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고 참 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앞으로는 훌륭한 그 승려가 되어서 모범적인 아마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늠 신앙은 우리 불교의 보편적 신앙생활의 하나거든요. 이게 특히 어려운 것도 아니고 특히 쉬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성만 기울이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구체적으로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것을 연구하는 것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법현 스님이 그 분야를 천착해서 오늘 하나의 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 그 주성을 보면 저희가 그 박사 논문에 근거해서 가늠 주성을 저술했다고 하는데 쉽게 썼다고 자기가 하지만은 읽어보면은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 책이나 소설 보듯이 한번 히리를 봐서는 별 의미가 없고 이것을 읽을 때는 밑에 밑줄을 쳐가면서 곰곰이 곱씹어 가면서 읽으면은 틀림없이 일반 책 10권, 20권 있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법현 스님의 책 출간을 축하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는 그 책을 꼭 읽도록 권하는 바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동국대 YG 캠퍼스 불교문화대학원 불교풍수문화학과 박정곤 교수님을 모시고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방금 우리 미녀 아나운서부터 소개받은 동대에서 불교 풍수를 가르치고 있는 박시문중의 진모이라고 합니다. 우선 그 스님의 하고 있면은 스님이 제일 먼저 시식한 육군 장교로서 그래갖고 불교에 출가해서 행자로 생활하실 때 가장 먼저 오신 대구 용명사절 그 절도 저희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다음 속가의 성을 또 이야기한다면은 스님은 현것의 박씨 종친입니다. 그래서 기까지 오게 됐고, 그 다음에 스님께서 제가 참 저도 풍상을 가르치고 있지만은 풍수라는 것은 자연이거든요. 뻥이 아닙니다, 선생님들. 작뻥으로 보시는데 뻥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감동받았던 것은 부처님의 그 담마, 법, 가르침 이것을 한 부분을 떼어내서 본인이 직접 체험하시고 경험하신 바를 책으로 내셨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법연스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도와주신 사무대중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법현스님의 연세대 동문 선배시며 전 대원 변호사협회 부회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울산시 변호사협회 회장직과 연세대 울산지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소필과 비평에 등단하셔서 변호사와 소필 문학작가로 활동하고 계신 신면주 변호사님의 축사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소개받은 신면주입니다. 소개를 되게 거창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하루를 아둥바둥 이 사파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불과한데 오늘 이렇게 여러 큰 스님들 그리고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또 보편 스님께서 지으신 이 훌륭한 책을 제가 감히 축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될까 좀 이런 생각을 어제부터 많이 해봤습니다. 그나마나 저는 우선 우리 대학 동문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보니까 아마 우리 보편 스님하고 인연이 돼서 이 자리에 있었으니까 다소 말이 좀 헷갈리고 좀 횡설수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어쨌든 우리 대학 동문회 회장 자격으로 섰기 때문에 제 식구들을 한 명 먼저 좀 챙겨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동문들이 여러 분 나오고 계시는데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다 참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전 남구청장 소개를 하신 것 같아서 이러셔서 전 남구청장 하시고 저하고 5분 같이 변호사하고 있는 분인데 참 훌륭하신 사람인데 왜 소개를 안 하세요? 소개해드렸는데 아마 짧게 빨리 지나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튼 축하드립니다. 어떤 분야에서 종교라는 분야, 철학이라는 분야 이런 분야는 정말로 정답을 해야 되나 그런 것이 없는 분야인데 나름의 믿음을 가지고 10년 이상 수행을 하셔서 이런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수행 정진하셔가지고 저희들 이 사파에서 인적되는 동문들을 위해 가지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걸 축사를 하라고 해서 책을 읽어보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책도 안 읽어보고 축사를 하면 대단한 신뢰일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열려서 책을 많이 못 읽는 사람인데 오늘 새벽에 나서 주고 제가 합니다. 박사 학위는 제가 대충 받고요. 연애 그 내용이던데 보니까 그죠? 그래서 쭉 한번 이렇게 살펴봤는데 결론은 우리 성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우리 관세음 보살 주송 열심히 하는 것도 그 길의 하나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것은 우리 어머님께서 늘 하시던 거 아닙니까? 관세음 보살 하는 거니까 저도
그게 귀에 익어 있고 입에 익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저도 좀 편안한 사발을 쌓아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저 책을 읽으면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다른 내용은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읽어봤으니까 그 내용 그대로인 것 같고, 우리 저 김민수 도님께서 저기에 무슨 사를 썼어요? 추천사를 그 김민수 도님이 쓰셨던데, 그 내용 중에서 그 볼테르? 몽테뉴의 수상록이죠. 수상록에 그 자기 소개를 인용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옮길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보니까 이 일은 잡다하고 귀찮은 책 읽지 마라,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책은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책을 읽을 필요 없이 내 자신을 보라, 이런 구절을 그 소개를 해놓으셨던데, 저는 불교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법학 공부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시대가 너무나 본질에 벗어난 부분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또 서로 욕망을 너무 드러내놓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김민수도 평소에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후배지만 역시 그 추천사를 참 좋았다. 그리고 추천사의 그 생각이 이 책 전체에 흐르고 있다. 복잡한 그 불교 이론도 또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주송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갖고 한 발이라도 부처님 세계로 나아가는 그 세계가 바로 우리 법인 스님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짐작을 했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나중에 막걸리 한잔 하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제가 좀 이게 오늘 기념회를 한다길래 우리 동문들끼리 모여가지고 늘 하던 대로 그 밥이나 먹고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훌륭하신 대스님들과 큰 스님들과 또 이런 분들을 모셔놓고 하는 줄 알았으면 제가 좀 좋은 말을 좀 준비를 했을 텐데, 그냥 늘 하던 동문들끼리 하던 얘기하면 되겠나 생각하고 와보니 제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말에 잘못된 점이 있다라도 양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여기 모인 모든 분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국가에 엄청난 또 일이 있었는데 우리 국민 모두가 부처님의 가피 그리고 관세음 보살의 자비를 생각하면서 이 위기가 잘 극복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법현 스님의 연세대 동문 선배시자 전 울산도시공사 사장이시고 울산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는 성인수님의 축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역시 이런 자리에 좀 잘못 왔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동문들을 대표해서 나이가 많아서 아마 이 자리에 뽑힌 것 같습니다. 저는 울산대학교에서 건축학을 36년 가르치고 정년을 한 뒤에 뜻한 건 아니었지만 송철호 시장님과 인연으로 도시공사 차장을 역임하고 그 뒤로 여러 가지 일, 정책에 관한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한 2, 3년 전에 우리 법현 스님이 이제 봉문회로 오셔서 이제 알게 됐고, 그런 점에 축하 자리로 알고 왔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좀 소박한 자리로 생각한 거에 비해서는 높으신 스님 또 법사님 여러분들이 와 계신 줄 제가 생각 못했습니다만 간단한 축하의 말씀을 전해볼까 합니다.
우선 그 경영학을 전공하시고 또 뭐 군대도 계시다가 뜻한 바 있어서 출가하신 점에 좀 어떻게 보면 축하도 드리고 평소 세상살이 어려울 때 뭐 돈을 닦으러 한 번씩 나가볼까 생각한다 하는데 실제로 그걸 평소 실천하셨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보람 있는 일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그 대학 때 좀 오래된 일이긴 합니다만 71년부터 74년 동안 인천에서 서울로 기차로 이제 출퇴근을 할 때 몸은 가만히 있어도 머릿속으로 뭔가 구상할 때 무슨 일을 했느냐면 그 반야신경을 한번 외워보기로 했는데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반야신경을 외우면서 불교의 모든 말씀이 이곳에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만 잘 실천하고 또 이해해도 많은 걸 이해하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밖에는 한 일이 없는데 그런 점을 먼저 실천하시고 또 그런 걸 열심히 연구하시고 논문까지 쓰신 점에 정말 축하를 드리고 우리 대학 동문 여러분들과 함께 축하드리고 또 같은 절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예. 앞으로 하실 일이 더 많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큰 성공을 하시고 큰 일 이루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따뜻한 말씀 고맙습니다. 그럼 이어서 법현 스님의 연세대 동문이자 책 서문을 작성해 주신 김인수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합장해서 하는 인사는 처음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 오늘 왜 와야 되는가 그걸 아침에 생각해봤습니다. 축사를 해라는 것을 이미 알았고요. 그래서 이 자리가 보니까 책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것을 인쇄해서 출판한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문자적으로 책이 무엇인가 한번 오늘 아침에 누워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 책이란 결국 한자니까 이게 보니까 뭐 이렇게 이 꺾인 디귿자를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게 두 개 있고 그리고 관통하는 짝대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 뭔가 흐트러진 것을 정리하는 거구나. 이게 책이구나. 그럼 흐트러진 걸 정리한다는 것은 뭐 심심해서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뭔가 열정이 있을 것이고 뭔가 서비스 마인드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책이라는 것은 흐트러진 것을 정리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열정이 있고 친절하고 아마 서비스 마인드로 충만할 것이다. 그거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본인만 아는 게 아니라 그걸 인쇄해서 판다. 이게 뭘까 봤더니 또 인쇄라는 게 뭔가 봤더니 우리 고려시대의 그 직지신경이 아마 금속활자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지 않습니까? 국사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서양에서는 구텐베르크가 1400년대 성경을 금속활자로 찍었다. 자기들은 그게 오래됐다 하니까. 그래서 그 인쇄라는 것도 우리 인류 역사에서 보니까 뭔가 중요한 것을 남들에게 전파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따뜻한 사랑 여기에 기인했다. 이런 또 아침에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책을 쓰고 이것을 출판하는 이 행위는 열정 있고 따뜻한 사람이 사랑이 넘치는 이런 뭔가의 결집이구나. 이걸 영어로 하면 또 생각해보면 열정이라는 건 패션이고 또 이 사랑 함께한다. 이게 그래서 컨패션을 이렇게 한번 또 연결해봤더니 이것을 결국 그 로터스 수트라 법화경에는 이것을 자비라는 말로 영문 번역이 되어 있다. 결국 이 도서 출판 기념회는 이 자비심의 발현이고 이것을 실천하는 하나의 이벤트구나. 가야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 법현 스님의 출판 기념 근데 제목 자체가 관음추성에서 주가 보니까 충문하다, 기도하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이렇게 리사이트 암송하다.
소리 내어서 뭔가 신에게 또는 보이지 않는 성인에게 나의 뜻을 당부한다. 그리고 그 관음이라는 게 보고 듣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아픔과 아쉬움을 따뜻한 마음으로 보는 그런 분이 보살이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이런 좋은 의도를 가지고 책을 쓰고 그것을 나눠서 이 자리가 얼마나 기쁜 자리인가.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함께 이 복을 누리시고 이 단순한 관세음보살이라 이것만 외우면 우리의 모든 고통에서 비교적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주신 스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 멋진 말씀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꼭 축사를 해야겠다는 분 한 분만 앞으로 모셔서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누구 계실까요? 네, 저쪽에서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인지 소개해 주시고요. 그리고 축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영천에서 43년째 떡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위에는 뭐 천년고차를 비롯하여 절집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보리암 법편스님께서도 저희 집에 떡을 하러 오셔가지고 매일 백찜 한 대, 그 다음은 뭐 제가 2개 있을 때는 2대 이렇게 맨날 하시니까 속이 천불도 나고 떡을 그 옛날 20년 전입니다. 떡 한 대 올라가면 떡집 아줌매들은 화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매일 백찜 한 대 주이소, 그 다음에 제가 2개 있을 때 백찜 2대 주이소 하면서 하시다가 그렇게 뭐 지내다가 그 와중에 제 친정아버지께서 병이 나셨습니다. 뭐 백약이 무효고 큰 병원이 뭐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를 스님께 말씀드렸더니 천도제 한번 지내보자고 하시더니,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천도제 한번 지내보자고 말씀드렸더니, 야야 병원도 못 났었는데 절에 천도제가 무슨 그게 있노 하면서 화를 얼마나 내시던지. 그래서 저는 친정엄마하고 같이 천도제를 지냈더니, 그랬더니 뭐 정말로 저희 아버지께서는 정미소를 하시는데 천도제 지내고 와서 바로 정미소 일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게 미스터리인데, 아마도 부처님 과 저 스님의 도력 덕분인지 정말로 그거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제가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말 부처님께서 도와주셨는가, 뭐 법편스님께서 뭐 도력이 참말로 남달랐지 싶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백찜 1대 2대가 아니고 4대까지 해달라고 하시는니다. 그랬더니 제보고 또 버섯 된장국 좀 끓여주이소. 그러고 또 어떤데 나물 좀 해주이소. 제가 뭐 떡집 아줌인지 뭐 곤약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세월이 길지나 한 1, 2년 동안 제 집에 떡을 하시더니, 그 다음에는 정말로 그 화려한 스펙과 그 많던 지식과 지혜를 속으로 말아넣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랬더니 미련 없이 그 많은 신도를 남겨두고 미련 없이 동화소로 공부하러 가신다고 떠나시대요. 저한테 고맙다는 말도 한마디 안 하고 미련 없이 가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보리암 임자 없는 주인 없는 절에 아직까지 저는 향을 올리고 초를 켜고 청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조만간 대박 터질 것입니다. 네, 좋은 말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큰 스님 말씀보다 연세대 동문들 말씀보다 제가 더 깊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님을 아껴주시고 또 사랑해주시고 또 존중해주시는 게 너무 느껴져서 정말 좋은 축사였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말법 시대에 꼭 필요한 수행연불 관음주송의 저자이신 현조 법현 스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과 출판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스님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원사님을 비롯해서 한세대의 종문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또 아까 원장님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도 이렇게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말은 읽겠습니다. 멘트이기 때문에 인사말을 읽고 다음 시간에 본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그리고 소중한 인연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수행 정진의 길을 걸으며 대한불교 조계종 동아사에서 출가한 후 수독사와 상계사 전통강원 통도사 유런성가대학원을 졸업하였습니다. 이후 문경공항사, 인천용화사, 해인사, 통도사, 극락암 등 여러 선언에서 11암도를 승만하였으나 여전히 상부보리 하와 중생의 깨달음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수행자로서 동국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며 더 이상 전진을 잇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책을 출판하는 것이 과연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하는 고민도 있었습니다. 또한 수행 정진에서 교학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행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깊은 심심으로 관음주성, 칭명연불, 가라리 기도를 실천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수행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말법 시대는 연불이 가장 뛰어난 수행법이라는 용수보살의 가르침처럼 반야용순이 곧 관세음보살이라고 여기며 연불 수행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동안 학문과 수행을 함께하며 고민했던 연구들을 박사 논문으로 정리하고 이를 한 권의 책으로 엮어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연구서가 아니라 저희 수행과 학문적 탐구가 어우러진 기록입니다. 지필 과정을 통해 깨달은 것은 학문과 수행은 결국 하나의 길이며 탐구의 실천이며 조화를 이룰 때 더 깊은 통찰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 개인의 성취를 기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며 길을 열어주신 스승님과 선배님들 그리고 동료 연구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온 결과물을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낌없는 가르침과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학문과 수행을 함께 전진하며 더욱 깊이 있는 연구와 실천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오늘 이 시간 의미 있는 나눔과 건강의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뜻깊으실까요? 울산 금강사 신도에서 우리 금강사 주지이시자 또 관음조송의 저자이신 현조 법현 스님께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시죠. 네, 좋은 책을 내주신 우리 법현 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축하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아주 예쁜 꽃들을 증정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음주송, 이렇게 좋은 책을 내주신 우리 현조 법현 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스님께 직접 책 소개와 간단한 강연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 책을 출판하는 기념법회에서 다른 법문을보다 서문에 제가 작성한 먼저 감사하는 분들을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인사하는 측면에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관음주성을 20년 넘게 수행하면서 사주팔자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죠. 제가 그야말로 사주팔자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원과 대조사님도 관음주성을 100만독을 하면은 사주팔자가 바뀐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 100만독을 무려 10회 이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 100만독이라는 것은 하루 5시간씩 꼬박 100일을 해야만이 100만독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하루 7시간씩 3년을 했습니다. 자부독이라고 해서 방석에 앉았다 그러면은 안절자자에 아니불자, 움직일 동자. 방석에 앉았다 그러면은 움직이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화장실도 가지 않고 자부동에서 꼼짝 않고 7시간을 3년을 바쳐했습니다. 그 결과 이 관음주성이라는 이 논문이 나오게 되었고요. 이 지금 또 여기 동국대학교에서 저하고 같이 수업을 받았던 분도 있습니다. 하버드대에서 석박사를 받은 교수님 주간 아래 과목 시간이 박사 논문을 잘 쓰는 방법이라는 과목에서 논문을 어떻게 하면 잘 쓸까, 이런 이제 석사 박사 과정의 수업이니까 토론을 합니다. 토론하는데 여기 지금 정의도 계십니다. 제가 영음 사례를 박사 논문을 쓰겠다 그러니까 토론을 하는데 100% 영음 사례로서는 박사 논문을 쓸 수가 없다. 영음 사례로 박사 논문을 쓴다 할지라도 교수님 5분한테 사인 받기는 힘들다. 100% 박사 논문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해온게 관음주성밖에 없는데, 물론 선방을 다니면서 10일 안거를 하고 유런성가대학원도 다니고 강원생활도 했지만은 해온게 관음주성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고 김성철 교수님 연구실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제가 20년 넘게 해온 것은 관음주성밖에 없는데 박사 논문을 쓰려고 하니까 아무도 안 된다고, 통과될 수 없다고, 박사 논문을 쓸 수 없다고 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성철 교수님께서 영음 사례로 박사 논문을 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박사 논문을 잘 쓰면은 세계적인 논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게 격려를 하시면서 말씀과 휴대폰으로 저는 교학자로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를 스님의 박사 논문 쓰는데 제가 다 열정을 다해서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교학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저에게 격려를 주셨습니다. 단 1% 연구 사례의 영음 사례의 박사 논문을 1%를 가지고 제가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이 박사 논문을 쓸 때 정말 2년 반 5학기 때 박사 논문을 한번 쓴 적이 1차로 썼습니다. 제가 박사 논문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동국대에서 소논문을 2편을 써야 되고 영어 시험을 합격해야 되고 제2외국어 시험을 4가지를 합격해야만이 박사 논문을 쓸 수가 있는데 2학기 때, 3학기 때, 4학기 때 한 가지씩 통과하기도 힘듭니다. 그 와중에 2년 반 만에 제가 박사 논문을 영음 사례를 연세대학교 경영학을 전공했는 그걸로 해서 논문을 질적 연구가 아닌 350명의 설문을 조사해서 양적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사 논문에 양적 연구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불교학과는 질적 연구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논문을 2년 반 만에 논문을 썼다가 예비심사에서 제가 떨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2년 반 만에 박사 논문이 떨어지자 남은 기간은 3년 만에 박사를 받아야 되는데 남은 기간은 다시 6학기 때 박사 논문을 쓸 수 있는 것은 6개월밖에 없습니다. 그 6개월 중에서 제가 논문을 쓸 수 있는 것은
3개월 이내에 박사 논문을 써야 됩니다. 왜? 6, 7, 8 3개월 만에 박사 논문을 새로 써야 6, 7, 8, 9개월이면 9개월째는 예비 심사들 10월 달에는 본심사 들어갑니다. 11월 달에 뭐가 됩니까? 도서관 납본하고 최종적인 판결이 됩니다. 2월 달에 박사학위 수여식이 됩니다.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와중에 저는 2개월 반 만에 이 박사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제 토굴이 울산 금강사라고 신도는 2명밖에 없습니다. 2명밖에 없는데 조그마한 방에서 에어컨을 19도, 20도를 해놓고 하루 15시간 이상 정진을 했습니다. 9시부터 10시, 11시까지 2시간을 자고 11시 되면 일어나서 11시부터 12시, 1시, 2시, 3시, 4시까지 5시간을 공부를 했습니다. 4시부터 5시, 5시 반까지는 예불을 하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5시부터 6시, 7시, 8시까지는 다시 또 공부를 했습니다. 또 8시부터 9시, 1시간 지침만. 그러면 총 3시간 잡니다. 9시 일어나서 10시, 11시, 12시까지 또 3시간 공부. 또 1시간 쉬고 1시부터 2시, 3시, 4시까지 5시까지 또 박사 공부를 했습니다. 5시에서 6시, 7시 2시간은 운동도 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또 저녁에는 다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이때 박사 논문을 하루 15시간 이상을 쓰려고 하면 밥을 먹을 때 밥 한 공기에 4분의 1을 나누어서 밥 한 숟가락 씹을 때 신묘장구 대다라리를 함독하면서 밥 한 숟가락을 넣으면서 그거 합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리를 하면서 한 숟가락을 넣으면 어떻게 해요? 입 안에 다 침으로 변해요.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밥 한 숟가락을 넣고 간센버섯 몇 번 하느냐? 108번 합니다. 그래서 밥 한 공기를 4분의 1로 나누어서 밥을 넣고 반찬을 한 번 먹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53번을 씹습니다. 반찬 하나에. 그러니까 밥 한 공기에 반찬 하나에 4분 1분씩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배가 고프면 견과류를 먹거나 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물로 배를 채우고 또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어떻게 해요? 화장실 자주 가고 싶죠. 화장실을 안 가기 위해서 저는 제 방에 샤프란 통이 있습니다. 샤프란 통 아시죠? 네? 빨래할 때 넣는 샤프란 통. 샤프란 통을 거기에서 5번을 모을 수 있습니다. 5번을 모을 수 있으면은 좋은 것이 뭐냐? 화장실 한 번 갈 때마다 물을 내려야 됩니다. 그게 남자 화장실이 이게 서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변기통이다 보니까 한 번 할 때마다 물 내리는데 저는 그 물 내리는 게 굉장히 아까워서 5번을 모아서 물을 내릴 정도로 전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 논문이 나왔고요. 또 이 사주팔자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시골에서 아버지께서는 첫째, 둘째만 공부를 시키고 제가 셋째예요. 셋째는 공부를 못하겠어요. 넷째는 또 막내라고 또 영국 유학까지 보내주고 첫째, 둘째 형만 공부를 시키고 운동회를 해도 옷 한 번 제가 새거 사 입은 적이 없어요. 형은 첫째니까 당연히 운동복 사야 되고 둘째는 아버지한테 잘 보여가지고 어떻게라도 운동복을 또 새거 사고 셋째는 뭐냐? 첫째가 입었던 거, 둘째가 입었던 거를 물려받아 보니까 저는 늘 떨어지는 거. 그렇지만은 운동회를 하면은 1등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복채, 연필 한번 사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사관학교를 나오고 학사, 석사 공부를 제가 과외를 시키면서 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겨우겨우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던 제가 출가를 했어. 또 심려장구 대단한 일을 했어. 또 관세음보살 주송을 했어. 사주팔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심려장구 대단한 일을 여러분 이제 4월 제가 오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4월 6일날 BTN 불교 TV에 무장사에서 제가 법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더 신경이 쓰고 있어요. 이 심려장구 대단한 일을 한 번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중간에 호흡 없이 해야 되고 또 불공을 할 때는 심려장구 대단한 일을 할 때는 30초 이내에 덜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몸에서 열기가 나와서 열기가 나오면 몸이 따뜻한 그 와중에 상대방에게 치료를 해주시고 기도의 영원 가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몸에 열이 나면 그 다음에는 뭐냐? 음성이 변합니다. 한마디로 뭐 쉽게 표현하면은 그분이 왔다. 신장이 실렸다. 주신이 왔다. 이런 표현을 좀 맞진 않지만은 그런 변화된 음성을 가집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사주팔자가 바뀐 것도 사실이지만은 제가 불교에 입문하면서 우리 지금 앞에 앉아 계시는 일영장 지성 대종사님, 우리 은사님을 만나서 제가 박사학위 공부를 안 하려고 할 때 은사님께서 깨달음 또 중요하지만은 네가 못 깨달으면 어떡하냐. 그러니 너니 박사학위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제가 박사학위를 시작하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5학기 동안 등록금을 전액 다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때 박수 쳐요. 아버지한테 사랑 못 받고 옷 한 벌 새도 못 입고 제가 공부할 때 세점 공부하면 안 된다. 제가 그 군용 당뇨 모포를 발휘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아버지한테 들키면은 야, 이 자식아 세점 이거 공부해봐라. 첫째, 두점을 잘하면 되는데 제 책을 아궁이에 다 집어넣을 정도로 저를 공부를 안 시켜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못 받던 제가 우리 연사님을 만나서 이게 웬 떡입니까? 박사학위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또 감사할 사주팔자가 바뀌면서 감사해야 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냐? 앞에 앉아 계시는 사연 소담 원일 스님. 우리 원일 스님은 제가 왜 존경하고 감사하느냐 하면은 제가 군장교로 10년을 생활하고 형이 사업하는데 보증을 썼다가 10년 불장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형이 보증 썼던 돈을 제가 평생을 갚으면서 출가를 늦게 하게 된 거예요. 그 돈을 갚기 위해서. 돈을 갚는다. 그래서 지금 또 우리 형제들은 저에게 도움을 주는 형제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에게 어떻게 하면은 무언가를 얻어가고 뺏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동화사에서 교수사를 하다가 한마디로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느냐? 손을 안 들어가지고 선거 때 손을 안 들어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제가 유배생을 왔구나. 그 유배생을 왔는데 훌륭한 작품이 뭐냐? 조선의 주사 김정희의 세항도가 생각합니다. 주사 김정희 세항도를 보면은 그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에서 보물로 지정됐죠. 세항도 그림을. 또 연세대학교 한강이 세계 문학상을 수상했죠. 네?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죠. 문학상을. 이제 법변 스님이 뭡니까? 이 관음주성으로 이제 나올 때가 된 겁니다. 박수 한 번.
아이러니하게 조금 전에 소개하는 우리 김인수 박사님이 5개 국어를 해요. 그래서 지금 김인수 박사가 아까 또 이렇게 축사를 나와가지고 이렇게 손을 넣고 막 이렇게 하죠. 왜? 교회 하는 분이에요. 교회 다니는 교회. 몰라요, 불교에 대해서. 근데 저를 만나고부터 불교 공부를 해요. 그리고 교회 안 나가요. 근데 제 부인은 누구냐? 교회 선교사예요. 같이 다니다가 지금 저를 만나서 불교 공부를 새로 입문을 하면서 제 논문을 영어 사례를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좀 그림을 그리시죠? 함량장이죠. 그렇게 해서 제가 흥으로 인해서 늦게 출가를 해서 또 천태종, 퇴고종을 다니면서 조계종이 늦게 은사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늦게 이 조계종이 오다 보니까 세답은 많지만은 법답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아사에서 유배 생활에서는 이 추사 김정희 세안도처럼 나도 훌륭한 박사 논문을 써야 되겠다. 이건 유배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유배 생활이 아니고 하루 15시간 미친치게 공부를 못해요. 왜? 나는 유배 생활을 봤기 때문에 지금 글을 쓸 수 있는 건 지금 이 시간밖에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공부만 한다고 됩니까? 월세는 누가 내요? 신도 2명밖에 없는데 월세 누가 내요? 물세 누가 내요? 전기세 누가 내요? 예? 그런데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라. 내가 전기세, 물세, 수도세, 월세 다 내주구나 하면서 박사 논문이 통과될 때까지 지금까지 그 경비를 우리 사형이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박사 논문 아버지한테 사람 못 받고 형 때문에 신용불량자 돼가지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출가해서 지금 이 관음주성을 하고 불교에 입문해서 이렇게 사주팔자가 바뀌는 사람 봤습니까? 못 봤죠? 그래서 기도하면 이렇게.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감사할 것은 학부대주가 박사학위 땄다. 또 월세, 전기세, 물세 다 내줬다. 묻는 건 누가 해요? 묻는 건 누가 해야지? 그래도 그 2명 우리 강여래심이라고 보살님이 계시고 또 박용숙이라는 보살님이 계시고 그거는 세 분의 보살님이 그래도 밥하고 빨래는 해줬어요. 저 혼자인데 장가당 가는데 누가 해줘요? 근데 이 세 분이 밥하고 빨래를 해주고 그리고 또 저희 뭐 하느냐? 제가 아무도 저리 못 오게 하고 못 머물게 했어요. 왜? 냉장고에 밥은 냉동에만 넣어놔. 전자레인지 딱 그것도요. 냉동 넣어놓은 것은 바로 해동하면 어렵지만은 딱 새벽 예불 끝나고 밖에 딱 내놓으면은 딱 녹죠. 전자레인지 2분만 딱 되면은 새벽처럼 돼. 그 다음에 뭐 하느냐? 된장찌개 잔뜩 끓여놔. 한 걸 끓여놓으면은 딱 뚝배기에 한 국자만 딱 들어서 가스레인지에 대하가 그거는 제가 할 수 있죠. 밥은 지금까지 손에 물 한 번 담가본 적이 없습니다. 반찬도 만들어 본 적이 없고요. 햇반은 또 건강에 안 좋다 그래요. 아니 근데 출가자인데 선배님 같으면은 세속에서는 햇반 하지만 그래도 머리 깎으면요 부처님 제자라고 누군가가 또 해줘요. 그죠?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세보살님이 밥하고 반찬하고 절대로 저를 못 먹으면 안 돼요. 제가 화가 논문을 쓰다가 신경질이 나면은 그 화풀이 다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라. 냉장고에 빨리 넣어놓고 도망가라. 내가 알아서 찾아먹겠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도움으로 또 제가 박사 논문을 부사에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 같이 계셨지만 고 김성철 교수님께서도 박사 논문이 영응 사례로서는 다 안 된다고 했을 때 김성철 교수님 단 한 분 1%만 영응 사례를 잘 쓰면은 세계적인 논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논문을 썼고 또 우리 김윤수 박사님이 또 그것도 번역을 하고 있어요. 또 5개국어를 하니까 또 인연이 희한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출가해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제가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는 것을 은사님의 아버지 사랑을 받고 형제간에 우애 없는 그런 집안에서 훌륭한 사연을 만나서 또 형님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은직사하고 우르벨라 듣고 있죠? 네. 이거 뭐 조만간에 이것도 끊는 거, 지원 끊는 거 아니겠죠? 제가 동국대학교 외래 교수를 하고 앞으로는 유튜브를 찍으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자 합니다. 그때까지 이제는 다 컸지 않습니까? 이제는 아버지와 형님에게 손 벌리는 것도 염치가 있어야죠. 이제 여러분들과 해서 제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님에게 우애 있고 형님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이 관음주선 기도를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현도 박사님께 진심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조 법현 스님의 관음주송 출판기념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앞으로도 현조 법현 스님께 힘이 되어주시고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홍서원을 끝으로 1부 행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현조 법현 스님의 관음주송 출판 기념회 1부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책이 나오기까지 사실 이분의 역할이 정말 컸죠. 바로 맑은 소리 맑은 나라 책 출판 대표십니다. 김윤희님 지금 앞에서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님께서 책을 이렇게 의뢰를 하신 지는 벌써 작년, 재작년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스님께서도 준비하는 기간이 좀 있으셨고 저희도 준비하는 기간을 좀 거쳐서 이번에 책이 나오게 됐는데 제가 뭐 짧지만 제가 배우기로는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홍서원을 실천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이렇게 관음주송이라는 책을 준비하셨는데 이 또한 사홍서원을 실천하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요.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 대충 이제 이해를 하시겠지만 천태신앙부터 해서 그리고 우리 조계종에 이르기까지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들이 여기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다들 보시고 스님께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는지 그런 점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공부에 어떤 길잡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기념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지금 내빈분들 잠시 나오셔서 사진 먼저 찍으시죠. 앞으로 제가 아까 내빈 소개해드린 분들 나오셔서 촬영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그럼 우리 한번 파이팅 한번 할까요? 우리 현존 법현 스님을 응원하며 파이팅! 네, 앞에 보시고 활짝 웃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2부 행사 진행될 텐데요. 저자 사인회 그리고 자명 스님의 멋진 공연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모든 행사가 마치고 여기 옆에 보상갈비에 저녁 식사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맛있게 드시고 안전운전하시고 조심히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영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